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문 주셨던 분이신데 이번 질문 내용과 점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매봉 선생께서는 일본인 고객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지진을 문점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이번 8월에 있었던 대지진주의보 뉴스를 보고 궁금하여 문점하였습니다. 저 일본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한테 지진에 관련돼서 문점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안위,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를 점을 치지 일본 자체 내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있을까, 지진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물으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뭐냐면 요번에 뭐 예상되어지는 지진의 강도가 뭐 5점 몇이다, 6점 몇이다, 뭐 7점 몇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오사카 집을 떠나야 되느냐, 뭐 혹은 도쿄 집을 떠나야 되느냐, 뭐 홋카이도 집을 떠나야 되느냐, 안 떠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시지, 뭐 지진이 워낙 많이 나는 나라다 보니까 뭐 지진이 날까 안 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한 번도. 만약 지진이 나게 되면 뭐 한국으로 뭐 미리 와야 되나, 그냥 일본에 있어도 무탈한가 자기 가족들, 네,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저 자신과의 관련성은 저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점을 치면 잘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 갑진년에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까요? 갑진년 임신월 정미일. 산지박변 간이산 삼여동 이거요. 천재지변인이 관요를 용신으로 삼고 해단하였습니다. 용신 2호 관요는 휴수무력하고 원령에 합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요의 원신이 동했는데 원령과 변요에게 극을 당하고 공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난카이 대지진은 안 일어난다고 해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런지요? 아니면 지진은 다르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점괘를 뭘로 득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요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지진 관련된 그 일본 손님들 그 문점을 하시면 서죽 아니면 그 척전으로 전단을 합니다. 그러면 궤가 남발궤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동요가 2개, 3개, 4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동요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점괘 도구를 뭘로 점을 쳤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냥 예상하건대 주사위나 아니면 뭐 서죽 8개 들어있는 산통, 혹은 단시점, 아니면 뭐 책 페이지 수로 점치는 방법, 뭐 요 정도로 보지 않으셨을까.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주사위로 보기는 하는 건데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지진에 관련된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서죽이나 척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 대지진은 그 형효하고 관효하고 부효를 다 봐야 돼요. 그 부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효. 지난번에 천시점 공부하실 때 부효는 비라고 그랬죠. 비.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상태. 관효는 천둥 번개 치고. 그 다음에 형효는 바람. 이 세 가지가 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하나 빠질 수도 있죠. 뭐 형효가 빠지든 뭐 관이 빠지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그 점단을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대부분 나타나더라고요. 지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진이 안 나는 경우는 소뇨하고 제효. 예.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형효, 관효, 부효가 셋 중에 둘 혹은 셋, 네, 남발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이 점괘로만 봤을 때는 제효가 동하고 해서 지진은 안 일어난다고 해단하신 거는 잘 보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점괘 도구를 뭘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육교의 백미는 동변요, 여러 개의 동변요를 해단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서죽이나 척전법으로 대지진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사위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동요가 나오게 되고 시간점으로 작계를 해도 반드시 동요가 하나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척전이나 서죽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 무동의 괴가 나올 수도 있고 남발괴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 보면은 무조건 그냥 단시점만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저기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 숫자만 눌러가지고선 점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계 도구를 정확하게 갖추고선 득계를 하셔야지. 무작정 그렇게 숫자만 아무거나 눌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괘는 어떻게 점괘를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사위나 뭐 간단한 단시점이나 이런 걸로 치셨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서죽이나 척전법으로 점을 치는 게 옳다. 지진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물점.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지비변 수레둔. 어머니께서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잃어버리셨다고 여기저기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 신시를 얘기하는 거죠. 신시. 물건은 찾았고 찾은 시간은 유시. 신시 다음에 유시. 재를 용신으로 보셨대요. 찾은 장소는 복도식 아파트. 우리 집 창문의 바깥 쪽에 올려둔 상태. 왕상한 재료가 상효에 있고 저는 저 상효의 효 위가 담벼락이라고 배웠습니다. 담벼락. 뭐 그렇게 배우셨다니까 뭐. 그렇다면 집에 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카드의 용신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부여였다면 이제 와서는 좀 더 다르게 보이더군요. 자, 이거는 용신을 아예 잘못 보신 거예요. 쓰레기 음식물 카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나의 편리성, 나의 편의,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신은 소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하고 재산과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쓰레기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뭐 돈이 뭐 10,000원 혹은 5,000원 뭐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재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나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신은 소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원신인 관지세하고 왕상하니 노력하면 찾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부여를 용신으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점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혹 실무점을 치신다면 효의, 오행, 방위 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 일단은 이거는 용신이 신금,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시에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늦어도 유시에는 찾는다는 얘기죠. 유시. 신금이나 유금이나 똑같은 소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효는 방바닥, 그리고 옛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물, 장독대, 그리고 지하실, 그리고 책상으로 따지자면은 첫 번째 서랍, 맨 아래 첫 번째 서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효위가. 두 번째, 2효, 택효는 방을 얘기합니다. 방. 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방. 그리고 부엌, 주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서랍으로 얘기하자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효는 거실이고 이제 대문 안쪽,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기 전 대문 안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실 말씀드렸나요? 네, 그리고 마당, 정원, 그리고 서랍으로 얘기하자면, 책상 서랍으로 얘기하자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자, 그 다음에 4효. 4효는 집을 나가자마자, 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 바깥. 그리고 동네 어귀. 그리고 아파트로 얘기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책상 서랍으로 얘기하자면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책상 서랍 중에서 그 서랍이 뭐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고, 뭐 큰 책장 같은 경우는 서랍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잘 살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5효는 도로. 예. 그리고 그 횡단보도,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길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그 다음에 상효는 집 바깥에 아주 먼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곳.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보다 더 먼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예,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책상 서랍으로 얘기하자면 맨 꼭대기 혹은 6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이분께서 우리 집 창문의 바깥쪽에 올려둔 상태였다고 해서 여기서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복도시 아파트 창문의 바깥쪽. 자, 제효가 상효에 있고 상효의 효위가 담벼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효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 밖 아주 먼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문을 나가자마자 대문 바깥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단지 내.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집 창문의 바깥쪽은 어디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효.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효위를 다시 설명드리면 초효는 방바닥, 장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바닥, 그리고 지하실이나 우물, 그 책상 서랍의 맨 아래 첫 번째 칸, 혹은 옛날 집이라고 따지면 장독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택효, 2효는 안방, 혹은 부엌, 그리고 뭐 주방이 되겠죠. 그리고 책상으로 따지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3효는 그 거실, 그리고 마당, 정원, 그리고 대문을 나서기 전이니까 우리 집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서랍은 세 번째 칸,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자, 그 다음에 4효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바깥쪽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네 어귀, 그리고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단지 내. 5효는 도로, 그리고 상효는 그 횡단보도 넘어서, 도로를 넘어서 먼 곳, 집 밖에 먼 곳, 그 뭐 산책로라든지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용신을. 이게 뭐냐 이거지. 뭐에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나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신은 소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사효에 있고 동하지 않았으니 이 시간, 정을 본 시간 신시나 그 다음 시간 유시에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타인은 응효, 가족은 형손, 재간부 등인데 죽었을 것이 분명한 사람은 가족이든 타인이든 용신을 관여로 보는지요. 이거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시신을 찾아서 가족들이 그 시신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러면 관여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가족이라도 그것은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관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바다에서 놀았다거나 뭐 아니면 암벽 등반을 하다가 뭐 사라졌다거나 뭐 그런 위험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가족이야. 아직 시신은 못 찾았어요. 그럴 때는 육친을 봐야 돼요. 형손, 재간부를 봐야 돼요. 죽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예측이 되어도 시신을 찾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친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신을 수습하고 사망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장례를 치러준 경우는 관여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영혼이 우리 집에 하늘로 못 가고 우리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관을 보셔야 돼요. 내꾀에 있으면 머물러 계신 거예요. 초효, 2효, 3효 내꾀에 있으면 머물러 계신 거예요. 뭐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한이 많았는데 장가도 못 가고, 한이 많았는데 뭐 하늘로 잘 올라갔습니까? 초효, 2효, 3효 4개 있으면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죽음, 그건 당연히 응어로 봐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점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위궤양이 발생하여 점을 2번 보았습니다. 질문은 A병원에서 치료되나 B병원에서 치료되나 이렇게 2개 질문으로 2번 잡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점이에요. 재점이 아니고 다른 곳을 점을 친 거기 때문에 A병원과 B병원 2곳을 점 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점을 한 것이 아니고 분점을 한 겁니다. 그 A, B, C, D, E, F, G 뭐 Z까지 하셔도 돼요. 안 났는데 어떻게, 이 병원을 가면 안 났는데 저 병원을 가면은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저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지, 그것은 재점이 아니라 분점입니다. 분점은 10개든 20개든 다 하셔도 돼요. 저는 질병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전문의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있어요. 역학에도 이제 좀 접목을 시키고 어떤 게 맞는지, 어떤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봐왔어요. 10몇 년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질병점 기가 막히게 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그게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가신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식구들 다 오시라고, 몇 시간 안 남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점을 치신 분이 누구냐면 제 단골이셨는데, 누구를 점 쳤냐면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 그렇게 이제 건강에 갑자기 급성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밤에 늦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문점하셨었는데, 그때 제 점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 의사가 죽는다는데 뭔 소리냐 그러시는 거죠. 근데 내 점괘에서는 안 죽는다고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사람을 죽여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 돌아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되게 기분 나쁘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서로가 기분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자기 가족 중에 뭐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제가 점괘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 췌장액이 흘러내렸다고 그랬나? 몸 안에서 그 정도로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시간 안 남았다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병원에서. 그럼 나한테 점괘를 묻지를 말든가. 그럼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은 장례 치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나한테 이제 점괘를 물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점괘를 보니까 뭐 안 돌아가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또 승질을 내는 거지 또. 아니 의사가 죽는다는데 몇 시간 안 남았다고 가족들 모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속상하니까 이제 짜증을 내시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저도 제 입장이 있잖아요. 안 돌아가신다는 점괘를 얻었는데, 그럼 내가 돌아가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 점괘 한번 찾아가지고 질병점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그 점괘 기가 막힌 점괘였는데, 한번 보고, 찾아보고 제가 한번,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확 더워졌네요. 건강들 다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